폭발적인 반응이 있군요. 휴메라 칼라는 유튜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도 좀 약간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극장판만으로만 놓고 보면 전체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뭐 나왔던 거의 모든 극장판들을 비루어 봤을 때 귀멸의 칼날이 압도적으로 개처바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진짜 충격적이었어. 아니 근데 여러분 정말로 최근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영화를 뭐 전독시 같은 족 같은 걸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족 같은 작품 진짜 보기 싫은데 와 귀칼은 진짜 압도적이더라 정말. 제가 원작을 안 봤거든요. 귀멸의 칼날은 크게 내가 관심이 없었던 작품이라 내가 보고 싶더라. 근데 또 아예 그냥 모르고 극장판으로 보는 게 진짜 개쩔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한 번쯤 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에 내용을 아예 모르고 이번 거를 처음 본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만약에 앞에 내용을 모르고 탄지로는 누군지도 모르고 얘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약에 봤다면 과거 회상씬이 있는데 그 회상씬에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진짜 압도적이에요. 존나 잘 만들었더라 진짜. 근데 여러분 사실 이번에 내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좀 배신감이 좀 들어가지고 리뷰를 쓴 사람들한테 나는 배신감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귀멸의 칼날 하면 나한테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장면은 랭고쿠예요. 그 랭고쿠 뒤질 때가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서 펑펑 울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심지어 그러니까 걔 얼굴이 슈츠에 뜨는 것도 약간 불쾌할 정도예요. 왜냐면 너무 진짜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대박이다라고 느끼는 것들 중 하나가 주인공격인 캐릭터 하나를 놓고 걔를 정말 사랑하게끔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호불호는 없어요. 무조건 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엔딩 후반쯤 되면 그 캐릭터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잘 만들어 작품을. 그리고 그 새끼를 죽여요. 씨발. 이거 진짜 족같은 거거든 정말. 이 구성은 굉장히 이건 사악한 구성이에요. 원피스에서 에이스도 그랬거든. 원피스에서 에이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나왔다가 갑자기 걔한테 비중을 실어주고 걔를 사랑하게끔 만들다가 배 빵꾸 나서 죽었단 말이야 걔가. 그때 에이스라는 애 배빵 쳐서 죽인 애가 아카이누라는 애인데 그 캐릭터가 미움을 존나 받았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이게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는 아카자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그걸 죽인 애야. 아카이누처럼 걔가 이제 십새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귀멸의 칼날을 되게 사랑하고 애니메이션을 즐겼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십새끼가 맞거든? 근데 이번 작품에서 얘의 과거 회상이 나오고 심지어 얘가 주인공인 것처럼 난 이게 존나 이해가 안 됐어. 얘에 관련된 얘기가 후반부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댓글에다가 아카자 성님 뭐 테토나 아카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랄하지 마세요. 그 새끼 씨발놈이 맞아요. 왜 스토리상. 그리고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잠깐만 이 얘기를 여러분 잠깐 해봐도 될까? 이건 진짜 이 영화에 대한 스포가 좀 있는데 내 얘기를 좀 들어봐봐. 아니 나 진짜 존나 얼탱이가 없는 게 아빠가 아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빠가 아파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악당이면 몰라 이씨 아빠가 아프건 말건 부어라 마셔라 뭐 상관없겠지. 그러면 그냥 나쁜 새끼였겠지. 근데 아빠가 아프니까 강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을 뺏어가지고 아빠 약을 사. 그때가 옛날 뭐 일본 에도 시대고 막부시고 아니 알겠는데 강도짓을 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알겠어. 나도 돈을 벌어야지. 근데 내가 강도짓으로 돈 벌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법정 재판도 받고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이러니까 얘네 아빠가 아들아 나는 네가 나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게 싫다 이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그리고 유서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야 아직 늦지 않았다. 제발 제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죽고 자포자기해서 아무 마을이나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또 싸움이 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격투기 도장 관장을 만나서 참교육을 당해요. 이 아저씨는 도장이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얘를 존나 패고 걔를 도장에 데려와가지고 너 우리 딸 병 걸려서 좀 아픈데 병간호 좀 해라 이래요. 그래서 아카자라는 애가 거기서 그 여자의 병수발을 들면서 착실히 이제 관계를 잘 쌓아줘요. 그래서 관계를 쌓아서 결국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여자애가 병도 낫고 그 관장이랑도 친해지고 이래가지고 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카자 너한테 내가 이 도장을 맡기고 싶다. 우리 딸이랑 결혼도 하고 니네 둘이 여기서 이렇게 좀 잘 차려봐라.
그래서 아카자가 아리가또 센세 이러고 그 아버지 죽었잖아요. 얘. 아버지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그 얘기를 하러 무덤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둘 다 죽었네. 그 도장 그 관장하고 딸이랑 둘 다 죽은 거야. 근데 왜 죽었냐면 다른 옆 가게에 있는 그 검도 도장이 있는데 원래 그 검도 도장이랑 이 도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지들이 질 것 같으니까 우물에 독을 풀어가지고 그냥 둘이 독 먹고 죽어버려. 그래서 아카자가 존나 흑화해가지고 그 검도 도장에 가서 맨손으로 걔네를 다 때려 죽여버려. 67명인가를 죽여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 살긴 글렀구나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데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그 이 모든 일의 원흉이 갑자기 와가지고 꿀밤 이렇게 때리면서 너도 혈기가 되라 아바다 케다브라 이러고 혈기가 돼서 기억을 잃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랭고쿠 죽이고 도망간 게 이게 용서가 된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얘는 과거가 존나 불쌍하니까 랭고쿠짱을 존나 메차쿠차 만들었어도 우리는 이해해요. 넌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놀랍게도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작품을 보면 나 눈물 안 날 줄 알았거든. 왜냐면 난 진짜 걔가 싫었거든. 아니 씹새끼가 건실하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강도짓하고 씹새끼가 좀 애초에 글러먹은 새끼다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데도 울었어. 근데도 울려요 여러분. 이래도 안 운다고 싶을 정도로 이게 음향이나 아니면 나머지가 너무 좋으니까 눈물이 나 진짜. 그래서 댓글에 아카자를 조금 좋아하고 아카자가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지옥가차 뭐 이해가 좀 되면서도 참 사람들이 랭고쿠 죽었을 때만 해도 만약에 아카자 그때 유튜브 시작했으면 악플로 진짜 죽였을 거면서 이 새끼 미화 조금 그냥 얘가 옛날에 존나 힘들었다 안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 하트자로 바뀌어가지고 야 그럼 무자는 이야기 없냐?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아니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이유가 있지. 얘는 이래서 그렇고 쟤는 저래서 그렇고 다 그렇지 씨. 지옥 가셨잖아 한잔해. 아니 그리고 이 새끼들 귀신을 존나 봐요 진짜. 테마물로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새끼들 다 한 명씩 귀신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아카자는 싸우다가 그 관장 영혼이 지 어깨 만졌다고 씨발 이지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니츠도 귀신 보고 이 새끼들 다 귀신을 쳐보고 다니네. 이 새끼들 귀신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인가 봐. 무섭더라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이 3명이야. 칼 맞은 탄지로 이노스케 얘는 안 나와요. 이노스케는 안 나온다고 봐도 돼. 이번에 이 새끼가 제일 인기가 없다는 건 알겠어 확실히. 제니츠라는 애가 있는데 얘 제니츠 얘도 여러분 이야기가 되게 슬프거든. 근데 얘가 원래는 되게 막 울고 찡찡대고 병신소리하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이번 작품에서 개씹 진지를 빨고 전 사실 진지충이 없습니다만 씹새끼들아 이러고 기강 잡겠다고 걔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얘는 스토리가 더 슬퍼. 그러니까 번개의 호흡이라고 얘가 쓰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만든 할아버지가 그 제자가 2명 있어요. 카이카쿠라는 애랑 제니츠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카이카쿠라는 애가 그 12개월이라고 작중에서 나오는 메인 빌런이랑 싸우다가 졌어.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 혈기가 야 너도 이거 피 받아가지고 너도 혈기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피 처먹고 얘가 혈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혈기까지만 되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 혈기 중에서도 또 12개월이라고 그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다고 그 새끼가 그렇게 돼서 이 할아버지는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혈기가 된 거잖아. 그래서 작중에서 할복을 해서 죽어요. 근데 원래 할복이라는 게 배를 가르고 목을 그 다음에 내려쳐서 빨리 죽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목을 쳐주질 않아가지고 그 스승 혼자서 그냥 배 가르고 죽었어. 끝까지 엄청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 카이카쿠라는 애랑 제니츠랑 둘이 만나가지고 제니츠랑 카이카쿠가 싸우는 장면이 이제 이번 거기 나온단 말이야. 이번 메인 에피소드들 중 하나죠. 근데 그 스토리가 차라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난 좀 강하게 들었어. 나는 그게 더 훨씬 더 서사상으로 끔찍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시노부라고 작중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나는 얘가 계속 눈에 밟히게 하다가 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져가지고 진짜 너무 놀랬는데 시노부 에피소드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한 20% 정도 되고 제니츠가 30, 아카자가 한 50 되는 것 같아. 근데 왜 빌런에 이렇게까지 서사를 부여를 했을까? 주인공 일행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싶어. 사람들이 밑에다가 약간 아쉽다고 얘기했던 파트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보통은 예를 들어 김준표하고 뭐 예를 들어 누가 싸운다 그러면 그 싸움에 집중을 좀 하고 싶잖아. 근데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준표랑 누구랑 둘이 싸우는데 갑자기 사실 김준표는 대학교 다닐 때 술을 존나 먹어서 지금 저렇게 손을 떨고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쓰레기 새끼 뭐 이런 게 이제 과거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나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고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좀 이렇게 전개가 길어지고 이러면 좀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있잖아? 애니메이션 극장판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모든 애니메이션 극장판 중에는 제일 높은 티어가 맞습니다. 누군가가 극장판으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물어보면 귀멸의 칼날이 맞아요. 난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 압도되더라 정말. 지금 벌써 사람들이 화난 게 지금 살짝 느껴졌습니다. 아카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전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여러분 반박하시거나 만약에 지금 화가 너무 난다, 전독씨 보세요. 저한테 화가 안 날 겁니다. 지금 막 이 새끼가 감히 아카자 선생님을 모욕해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벌로 전독씨를 본, 전독씨 보면 이 작품은 생각도 안 날 거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뇌가 비워질 거라 깔끔하게. 도곡마을 다 재밌었어. 재밌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 재밌게 봤구나. 다 랭고쿠도 랭고쿠인데 나 그 오프닝 장면도 너무 좋아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귀멸의 칼날 야 나 존나 좋아하나 보다.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병신이구나. 기억 남는 장면이 존나 많네. 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휴먼 그게 맞습니다.